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50분 동안의 회동을 하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남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알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또 중요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대리인이죠.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 지방선거 전체 판세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는 오후 2시부터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도부에서는 검수완박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검수완박 어떻게 될까도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이 계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 당시에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으니까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찾아뵙고 싶다, 예방하고 싶다. 또 당선인이 되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실무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방을 하겠다라는 부분, 역사적인 화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분도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특검 수사에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다라는 부분은 역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부터 자신이 당선되고 난 뒤에 사례 인사죠. 전국에 그 첫 지역으로 대구 경북을 꼽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을 꼽은 것은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엄청나게 고마운 지역이죠.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의 아들로 삼아 달라고 할 만하죠. 정말 위기, 어려울 때마다 대구 경북이 굳건하게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해 줬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첫 지역으로, 전국을 순방하는데 첫 지역으로 대구 경북을 방문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이 맞아떨어져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영접을 했고, 유영하 변호사와 권영세 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4명이 같이 환담을 나눴다. 50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마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지나간 얘기, 특검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 자신의 이런 정책, 이런 좋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단절이 됐다라는 부분을 아쉬워하는 것에 대해서 업적도 홍보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도 개선하겠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경호 등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죠. 여성 부분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탄핵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를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지로 해석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는 저는 반대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 정치적 성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기간을 쭉 지켜보면 유독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신 얘기를 많이 하고,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정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독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도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 돈을 벌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독 다른 정치 지도자와 비교했을 때 좀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있을 테고요. 또 주변의 책임도 있을 텐데,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그런 관계에서 생기는 부분,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인간적인 부분,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역사적 화해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이나 업적이 단절된 것, 이런 아쉬움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걸로 봐서, 또 취임식에 가능하면 참석하겠다라는 걸로 봐서 박근혜 대통령 마음도 많이 풀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덧붙여서 지방선거 부분 이야기, 국민의힘의 경선, 오늘 경선할 곳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대구와 강원 지역 이런 곳 빼고는 거의 다 이제 단수공천할 곳은 단수공천하고 경선할 곳은 경선할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아주 중요한데 오세훈과 박형준 현 시장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면, 경기도지사 가장 관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지사와 대구시장이 가장 관심거리인데, 이 부분 호남 지역은 단수 공천을 했고요. 경기는 유승민과 김은혜의 두 사람만의 경선을 붙이겠다. 경선은 이제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50%, 국민 여론 50%입니다. 당원들이 결집한다면 김은혜 의원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 김은혜 후보가 나서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50대 50으로 이제 경선이 치러지는데, 당심이 결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관심거리고요. 이제 대구는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면서 유영하 변호사의 존재감은 훨씬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그 다음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세 명이 경선을 벌이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내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대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핵심은 대구는 당심이냐 국민 여론이냐 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김재원과 유영하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홍준표에게 승부가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후보 단일화 부분을,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지지율 부분은.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이럴 때 후보 단일화를 해낸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결국 경선을 1대1로 붙게 된다면 경기도처럼 당심이냐 민심이냐의 문제가 되는데, 당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 민심은 나뉘게 되는 것이니까요. 민심에서 유승민이나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나뉘게 되는 부분이니까 당심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후보 단일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검수완박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지금도 의원총회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오늘 검수완박에 대해서 또 언론개혁에 대해서 방향을 잡겠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박 법안을 이번 달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다음 달 3일,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방침을 지도부는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죠. 박지현 위원장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서둘러야 될 일이냐, 검찰개혁이 필요하지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를 이렇게 서둘러야 하느냐, 이렇게 서둘러야 하느냐라는 말이 지금 검찰 전체도 들고 일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호수 검찰총장도 자신의 직을 던지겠다, 오늘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도 이걸 막아달라, 지금 민주당 의원들 전부 전화를 걸어서 이걸 막아달라,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이 직을 던지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검찰로부터 6대 중대범죄수사권을 뺏겠다라는 겁니다. 황운하 얘기는 지금 전부 경찰에 주겠다는 겁니다. 지가 경찰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냥 검찰로부터 수사권부터 뺏어놓고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를. 이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정치 지도자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이건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제도, 문화,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이런 결단, 이렇게 막 신속하게 작전하듯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윤호중이나 박홍근이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검찰개혁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서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개혁을 하면 된다. 무조건 검찰 수사권 다 뺏기 이런 식의 검찰개혁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검찰개혁을 하자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지론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검찰을 통해서 소위 자신들이 말하는 검찰 왕국, 자신들 민주당 작사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검수완박, 검찰개혁은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작전하듯이 할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권이 필요한 부분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부분이 있다면 분리하면 됩니다. 지난해에도 검찰, 경찰 수사권 분리 지난 1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앞으로 더 분리할 부분이 있다면 분리해 나가면 됩니다. 분리하면 경찰로 가는 것이 좋으냐, 중수청을 설립하는 것이 좋으냐 의논해 가면서요. 이렇게 국가 조직에 관계되는 문제고, 정부 조직요, 정책에 관계되는 문제고, 헌법과 관계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걸 왜 작전하듯이, 이걸 무슨 결단을 내리듯이 이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 당장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호수 검찰총장도 요청하겠다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물러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정의당도 반대합니다.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민주당의 절반 이상이 지금 반대합니다. 그런데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 지도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문자 폭탄을 날리지 않습니까?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면서 문자 폭탄을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서둘러서 검수완박을 추진해서 본회의 통과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검수완박을 강행하게 되면 여론은 다시 지난 대선에서 보여줬던 국민들 대다수는 정권교체를 해야겠구나, 검수완박을 막아야겠구나, 정권교체 차원에서 검수완박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자기들 살겠다고 지금 국가기관을, 국가 근본을 지금 흔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찬반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